오늘 제3주 제1교시에는 인생의 지혜, 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철학의 고향 회복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철학이 사실상 그의 모든 사람들, 현대인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말도 있고, 또 철학이 이전 끝났다라는 철학의 종언마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학이 사실상 철학의 고향 상실 때문이며, 자기 고향을 되찾는다면은 철학은 반드시 영원하게 인간의 문화 속에서 그 기본적 역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얼굴을 한 철학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사실상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외면해 왔습니다. 즉 인간의 문제는 소위 계급투쟁이라든가 당적 실천의 문제로 대치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통 인간 소외가 일어났다. 즉 이 소외라는 것은 인간의 비인간화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유럽에서 젊은 학생들이 막스주의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막스주의에는 도대체 인생의 의미를 묻는 인간의 문제가 있는가라고 물었으나 그 막스주의 철학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스 레닌주의는 소위 집단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당적인 어떤 교조일 뿐, 개개인의 인간의 문제는 부르주아의 말하자면 시민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전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동굴학파에서는 그때부터 이 사회주의에도 인간주의, 휴머니즘이 있어야 한다 해서 휴머니즘적인 사회주의가 나오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휴먼 페이스드 소셜리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철학도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얼굴을 한 철학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철학이 고향 상실을 했느냐? 근대 이후에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발달하고, 수학은 오늘날 컴퓨터, 인터넷의 기초이론으로서 기호논리학으로서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과학철학 또는 수리철학으로서는 발달했지만은 원래 철학의 근본인 인간의 문제, 인생의 지혜의 문제를 거의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철학은 상막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리어 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어 왕은 자기의 영토를 딸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황야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도 자기가 연구하던 존재론, 이것을 물리학, 화학 등 개별 과학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주고 자기의 영토를 다 잊어버린 철학의 리어왕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철학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철학적인 탐구의 운명입니다. 철학은 원래 그리스의 설화인 베네로페의 배짜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네로페의 배짜기라는 것은 유리시스의 얘기인데, 남편 유리시스가 전쟁에 나가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매일매일 남편을 기다리던 베네로페에게는 그 당시의 관습으로 봐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새로운 남자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남편 유리시스를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내가 지금 배를 짜고 있는데 이 배를 다 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남성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에 가보면은 역시 이 배짜기는 끝나지 않고 언제나 배만 짜고 있습니다. 왜?
끝날 기색이 없습니다. 그 전날 밤에 베네로페는 그 짰던 배를 모두 풀어버리고 아침부터 새로 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벽돌 쌓기와 같이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베네로페의 배짜기처럼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운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가진다면 오늘날의 과학기술 시대에 있어서 그 나름의 철학적인 새로운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과학인데 과학 철학 운동이 대단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 과학들을 너무 지나치게 쪼개어지기 때문에 그 분과 과학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차원이 철학의 과제로서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의 과제를 이제는 리어워의 신세처럼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철학다운 사상적 모험, 탐구의 모험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에게 음악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음악을 이론적으로 또는 그것을 어떤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내가 피아노에 곡을 하나 쳐서 이런 것이 음악이라고 말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조스미와 같은 세계적인 소프라노에게도 음악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역시 그것은 음악 이론, 즉 미학자에게 물어보고 음악 미학자에게 물어보고 자기의 노래 한 소절을 듣고 이런 것이 음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미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개별 과학들에 대한 그 기초적 방법 또는 기본적 개념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철학의 영원한 연구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의 지혜의 문제, 즉 인간의 자기의 자각, 자아의 깨우침의 문제는 영원히 지속되는 철학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 중에서는 쉽게 말해서 과학적인 지식과 같은 객관적 지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아의 자각과 같은 깨우침이라는 용어로 wisdom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knowledge라는 측면에서는 과학이라든가 과학 철학이 많이 발전시켰지만은 wisdom이라는 것은 오히려 문학이라든가 희곡이라든가 또는 TV 드라마 속에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철학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기 자각, 인생의 지혜의 문제를 많이 문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차라리 문학 철학 같은 것으로서 철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과학이 다루는 지식과 달리 또 하나의 인생의 자각적인 그 지혜의 깨우침의 측면이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라의 원효는 불교를 더 많이 배우기 위하여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길의 산중에서 원효는 아무데나 집 같은 데를 찾아 들어가서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던 터에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맛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맥주 한 잔이 대단히 시원하고 맛있는데 원효가 마신 물은 더 맛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을 자고 날은 밝아서 이제 그 물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바로 무덤 자리였고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제 먹었던 물마저도 왈칵 구토증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효는
어제 먹은 물과 마신 물과 오늘 마시려는 물이 꼭 객관적으로는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 원효는 그때야 무릎을 탁 치고 깨우쳤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 즉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불교의 근본 이치를 깨우쳤으니 더 이상 다른 나라로 갈 필요가 없으므로 신라로 길을 돌려서 그가 바로 해동종의 선각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는 깨우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깨우침의 철학의 원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철학의 근본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손쉽게 20세기의 유행 철학으로서 실존 철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철학의 탐구 대상은 인생의 지혜다 또는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우쳐 알고 싶다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자연과학 또는 수학, 논리로서는 해결되지 않고 해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존 철학이 일어나서 20세기의 실존 철학은 주로 실존이 무엇인가를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실존 철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 그것을 독일어의 existence를 그대로 직역해서 일본 사람들이 실존이라고 했으니까 그 한문 글자만 보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실존주의다. 대단히 착각을 했습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보거나 또는 자연의 존재, 많은 존재자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존재하는 것들 중에 참으로 존재하는 것, 더 고차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의식을 가진 인간의 존재이며 인간의 존재 중에서도 나에게 있어서는 또렷한 나의 자각을 가진 존재가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이라는 말은 사실은 나라는 뜻입니다. 나처럼 이 세상에서 나에게 확실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철학은 이것을 멀리했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알베르 까뮈라는 문학자는 원래는 철학과 출신입니다. 까뮈는 그는 시치프의 신화라는 책을 쓰면서 갈릴레오와 브루노를 비교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소에 불려가서 지동소를 주장했다고 해서 종교석, 즉 그 당시에 교회가 주장하는 천동소를 반대했다고 해서 불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재판관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천동소를 부정하고 지동설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는 중얼거리기를 내가 뭐라고 답변했든지 간에 지금도 지구는 계속 돌고 있을 것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과학자로서의 갈릴레오에게서는 그것으로서 틀린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브루노는 그가 지동설의 신념을 부정하라고 했을 때 그는 부정하지 않고 더구나 분형이라고 해서 장작대미의 화형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지동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갈릴레오와 달리 브루노는 실존적인 그러한 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과는 구별되는 주체적인 자각지의 영역, 깨우침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계속해서 철학의 근본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철학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라든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대단히 아브노멀한 정신 이상자이거나 또는 실어증 환자 또는 과거에 대한 걸 모두 잊어버린 환자라면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철학적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실상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내면적 자각으로서의 그 인격적 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나, 진정한 자각적인 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진짜 그때 나타나는 이 가책을 느끼는 나가 진정한 나다.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면 진정한 나를 찾지 못했다고 말할 때 이것이 실존적인 또 하나의 진정한 내면에 있는 나입니다. 하이데거라는 실존 철학자는 실존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죽음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영안실에 가서 많은 세상 떠난 사람 시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체를 대상으로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문제는 뭐냐? 인생에서의 죽음의 문제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때 아주 절실하게 나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 불가능합니다. 즉 대체 불가능성 때문에 이것은 내 죽음의 문제는 나의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죽음의 문제는 불가예측성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죽음의 문제를 말하지도 않고 대개 외면하지만은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옳게 대비한다면은 참 사형수가 마지막에 말하는 유언은 가장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에 대한 자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실존주의 사상이나 실존주의 문학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존적인 내면적인 자각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작품을 저는 예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나라에 실존주의가 들어오기는 했으나 실존주의가 한번 헤엄치고 나갔지 실존주의가 우리의 사상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처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은 플라톤이 죽음의 연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죽는 걸 여러 번 연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육체적인 그런 자기의 감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영혼의 해방을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구정동이라든가 이 가까이에 와 보면은 젊은이들이 환락과 그리고 과소비로 자기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때에 플라톤이라면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죽음의 연습을 하라. 진정한 영혼을 가꾸고 깨우치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인생의 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많은 이러한 현대 문명의 쾌락과 환락 속에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의 영혼, 내가 진정 옳게 또렷하게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회복을 하라는 외침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철학은 그와 같은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